고서에서 주장하는 목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살펴보았죠. 바로 이겁니다. 목은 간, 담, 머리, 신경, 모발. 갑은 머리와 담, 을은 간을 주관한다. 설명이 애매하죠. 간, 담, 머리, 모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기는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서 활력을 가지려면 간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간담을 목에 배속하였죠. 다만 이런 설명들은 을목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궁도로 을목을 살펴보죠. 단세포가 생기고 기토 내장이 생기고 경금 척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을로 손발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머리와 몸통이 하나로 붙어있는 상태가 갑기합인데 머리와 몸통, 위와 아래를 뼈 척추로 연결하는 것이 경금이죠. 인체에서 뼈와 같은데 단점은 경금이 딱딱해서 움직임이 둔하다입니다. 이런 작용을 극복하고자 경금이 갑을 충하여 무을형을 을로 바꾸고 을경합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을목은 어디에서 생겨난 거죠? 바로 갑의 수직 상하 운동을 좌우 확산 운동으로 바꾼 것으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경금이 갑을 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 갑이 잘 오지 않으니까 을경합물상 개념을 뼈와 생기의 활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로 만난 떡방앗간을 상상해 보면 떡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재료를 넣으면 가늘고 긴 가래떡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계는 경금이고 을목은 맛있는 떡으로 바로 을경합의 물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비유로 경금은 금기이고 물상으로는 금전에 비유하죠. 왜냐하면 경금이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아서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물상으로 경금은 은행으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로 먹고 삽니다. 따라서 은행에게 경금은 재물의 본체이고 을목은 자금을 활용하여 얻어내는 이자와 같습니다. 이 또한 을경합물상으로 자본을 밖으로 내놓고 을경합으로 이자를 수확합니다. 이런 을경합의 이치를 인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은 육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 뼈와 같습니다. 만약 뼈가 없다면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데 인간은 척추를 가졌기에 중심을 잡고 움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바로 머리, 몸통, 다리입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하다의 의미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을목입니다. 인체의 작동 원리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머리와 몸통, 연결하는 부위는 목이죠. 또 손목, 발목처럼 본체를 활용하는 부위는 모두 을입니다. 손목, 발목은 팔과 달리 훨씬 자유자재로 꺾이고 휘어집니다. 손가락, 발가락, 뼈와 연결되어 있지만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을목은 활동을 편하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체에서 을은 활용도를 높이고 움직임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위입니다. 이런 이치를 만물에 동일하게 응용하면 됩니다. 이런 을목의 이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사주팔자 이론 중에 급각살, 당교관살, 어려운 용어들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것을 고생하면서 외웠을 겁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 이치를 깨우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론으로 설명을 하던 인간의 육체 활동을 자유자재로 활기차게 해주는 것이 을목이고 문제가 생기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 이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급각살, 단교관살 외우느라 뼈마디가 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개의 사주 예문을 볼 텐데요. 모두 급각살, 단교관살이라고 설명하는 예문들입니다만 오로지 을목이 육체의 활동을 답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관점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개미년, 김이월, 병술일, 을미씨, 남자입니다. 6월생으로 미씨가 급각살이기에 대를 이어 중풍을 맞았다고 급각살을 강조하지만 힘들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을 잘 보세요. 미토가 많습니다. 미토가 많으면 미토의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미토에 잡혀서 활동이 답답해져 육체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술미형합니다. 미토로도 을목의 활동이 답답한데 술미형까지 해버리면 미토 속의 을목이 상하고 활동에 제약이 따르죠. 이런 문제가 육체 장애를 일으킵니다. 시주가 을미입니다. 을목이 미토에서 활동이 답답해집니다. 을목의 활동이 느려지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죠. 중풍을 맞은 이유가 이해됩니까? 급각살이기에 중풍이 아니라 을목에 문제가 생겼기에 중풍에 걸린 것입니다. 다른 사주 보겠습니다. 계유년, 갑인월, 병진일, 기해씨, 여자입니다. 이 사주를 설명함에 해씨, 급각살 위에 기토, 상간이 자식이라 소아마비 장애이고 전응아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근본 이치에 집중하여 문제를 살펴봅시다. 보통 자식을 판단할 때는 식신으로 식신이나 상관, 그리고 정관, 편관을 자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기토가 상관이니 자식이요, 그 자식이 해시, 급각살에 좌하여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자식 문제도 근원적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며 무조건 십신으로만 자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것이고 사주 팔자에서 일주죠. 바로 남편과 부인이 합방하여 시주 자식을 만들기에 자식 궁이 시주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지 배우자 궁의의 상황을 먼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세요. 병진일주이니 일지가 배우자요, 자식을 만들어내는 근원지입니다. 따라서 진토가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살피고 난 후 자식 궁위의 동태를 이어서 살펴야죠. 진토의 지장간에 을목이 있으며 육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진유합으로 묶이면서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지에 있는 해수가 진토에 들어오면 육음에 상하고 해수 육음에 상한 을목은 활기와 활력을 상실합니다. 이런 이치를 생각해보면 자식이 소아마비 전응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자식을 낳았는데 근본 이유는 일지에서 진유합과 해진 조합으로 자식의 문제를 만든 겁니다. 경자년, 정해월, 개축일, 임자씨,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장애자입니다. 축토가 급각살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극히 명확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소아마비 장애의 문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을목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을목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는 해자축, 겨울에 쓰이는 글자들로 가득 차 있기에 을목의 활동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월간의 정화가 임, 개, 정 조합으로 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장간의 원리에 소개했던 삼자간의 조합인데 정화가 정임합, 정계충으로 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정화, 중력 에너지가 상해서 문제입니다. 정화가 중력 에너지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로 만약에 상하면 육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 구조는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소아마비 장애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